빗속에서 정만식이 발버둥치며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억울해! 나 억울하다고! 태수는 차갑게 말했지요. 형사는 퇴직해도 정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정만식의 팔을 비트는 순간 으악! 비명이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남자 평생 용서 못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도 이웃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맡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강력계 형사 박태수는 20년 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배 김민호의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형님,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민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흉기 난동 현장에서 순직한 29 청년. 태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국장실에 사표를 내던 날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20년 버텼는데 왜 그만두냐고.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홀로 사는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시외버스 안에서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던 어머니. 명절에 반나절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섭섭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 마당에서 화분을 만지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태수야. 왔구나.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작년 설보다 훨씬 더 야윈 얼굴. 핏기 없는 표정. 무엇보다 이상한 건 한여름인데도 긴팔 블라우스를 단추까지 꼭 채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더운데 왜 긴팔을 입고 계세요? 요즘 손이 시려서 그래. 한여름에 손이 시렵니까? 어머니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저녁 식탁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소매를 내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가리려는 것처럼. 20년 형사 생활이 가르쳐 준 것.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 불안한 눈빛, 어색한 웃음, 무언가를 감추려는 몸짓. 모두 거짓말의 신호였습니다. 태수의 형사 본능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고향에 내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야, 오늘 저녁에 손님 오셔. 누군가 싶었지만 어머니는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아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부터 어머니는 유난히 바빴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며 채소를 한 보따리 사오더니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명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나 싶었지요. 평소 같으면 흥얼거리며 요리하시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녁 6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이 나왔어. 반말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같았지요. 어머니가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만식이라는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형사님이시구만. 악수를 청하며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과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만식은 말이 많았습니다. 형사 20년이나 하셨다면서요? 사람 패던 벌은 남았겠네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둥지둥 웃으며 말을 덮으려 했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왜 어머니가 저 사람 눈치를 보는 걸까요? 식사 내내 정만식은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국이 좀 짜네요. 고기가 질기네요.
반찬이 별로네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죄송해요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어머니가 왜 저렇게 작아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태수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제가 잘 압니다. 정만식이 눈을 흘겼습니다. 그래요? 제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네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평생 거짓말을 파악해온 태수는 알았습니다. 저 웃음 속에 뭔가 위험한 게 숨어 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자 정만식이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어머니가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했지만 정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 돌아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옥이 내일 점심은 제대로 준비해줘요. 오늘은 실망이었어요. 문이 닫히자 태수는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자주 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그건 가끔이 아니라 자주였지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긴장된 표정과 정만식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긴팔 옷만 입으셨지요.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마당에서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빨래를 걷고 계셨지요. 큰 이불을 내리시려고 팔을 들어 올리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매가 팔꿈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래로 보인 건 붉게 멍든 손목이었습니다. 아니, 멍이라기보다는 손가락으로 3개 잡힌 듯한 자국이었지요. 5개의 손가락 모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매를 급하게 내리셨지요. 왜 그러니? 손목, 그게 뭡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닫다가 찍힌 거야. 그냥 실수로. 문에 이렇게 손가락 자국이 남습니까? 20년 형사 생활 동안 그런 상처를 수없이 받습니다. 폭행 피해자들의 몸에서 말이지요. 엄마, 저 좀 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정만식 씨입니까? 어머니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아니야. 만식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왜 손목에 그런 자국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지면서 그 사람이 잡아준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할 때 저렇게 손목을 3개 잡습니까? 태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20년 동안 형사였어요. 그게 어떤 상처인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태수야, 제발 넘어가자.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빨랫감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형사로서, 아들로서 뭘 해야 할까요? 당장 정만식을 찾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했지요. 손목의 멍만으로는 폭행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작은 CCTV를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택배가 도착했지요. 어머니가 장 보러 나가신 사이 태수는 거실 선반 위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책 사이에 숨겨서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찍혀 있었지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밤 정만식이 왔습니다. 태수는 소리를 키웠습니다. 정옥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내가 싫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제가 매번 깜빡이면 어떡하냐고. 정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이었지요. 정만식이 어머니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제대로 안 할 거면 말을 하든가.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정만식은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 다시 볼 수밖에 없었지요. 정만식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손으로 팔목을 감싸 주셨지요. 아파 보이셨습니다. 정만식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죄송해요. 다음엔 잘할게요. 다음? 당신 다음은 또 언제야? 정만식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쾅 소리가 들렸지요. 나이만 처먹고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말에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만식이 어머니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정옥이 나보라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럼 제대로 해. 알았어? 네. 정만식이 어머니의 뺨을 살짝 때렸습니다. 때린다기보다는 찰싹 치는 것이었지요. 대답 똑바로 해. 알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되지. 왜 맨날 나를 화나게 만들어? 휴대폰을 쥔 태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면이 깨질 것 같았지요. 저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상대를 길들이려는 학대였지요. 정만식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둬. 알았지? 네, 알았어요. 쾅!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소리. 어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계셨지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말입니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강하게 사셨던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신 어머니,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저런 자식 같지도 않은 놈한테 맞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태수야, 밥 먹어라.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을 봤지요. 긴 팔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점심 무렵 태수는 경찰서 후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태수 형이야. 형님, 오랜만입니다. 부탁 하나만 할게. 사람 하나 조회 좀 해줘. 전과 조회. 형님, 퇴직하셨잖아요. 알아. 그런데 이건 내 어머니 일이야. 1시간쯤 뒤 민수한테 전화가 왔지요. 형님, 이 사람 전과 있습니다. 뭐? 가정폭력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3회? 네. 2015년, 2018년, 2021년. 모두 동거녀 폭행입니다. 동거녀. 그렇다면 이번에도 말입니다. 형님, 빨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반복돼요. 시간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알아.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지요. 정만식은 습관적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찾아 접근하고 의존하게 만든 뒤
폭력을 행사하는 놈이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요. 그날 밤부터 태수는 CCTV를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언제 정만식이 올지 모르니까요. 휴대폰 알림을 켜놨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려주도록 말입니다.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지요. 이틀 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뭘? 정만식이 엄마한테 하는 짓 다 알고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요. 아니야.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왜 엄마 손목에 멍이 듭니까? 그건 왜 엄마가 저 사람 눈치를 봅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20년 동안 형사였어요.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수야, 왜요? 왜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너 서울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병원 갈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혼자, 밤에 아파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작년 겨울에 넘어져서 다쳤을 때 아무도 없었어. 밤새 바닥에 누워 있었어. 아침에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 갔지. 그때 만식이를 만났어. 병원에서 혼자 있는 나보고 걱정해줬어. 병원비도 좀 도와주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자주 찾아와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작은 일에도 화내고 이것저것 시키고 안 들어주면 손찌검을.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지요. 처음엔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어. 사과도 했거든. 울면서 미안하다고. 전형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패턴이었습니다. 폭력 후 사과와 후회, 그리고 반복. 그런데 자꾸 반복됐어. 점점 더 심해졌고.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창피했어.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그리고 내가 알면 걱정할까봐.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한심한 자식입니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왔어야 했는데.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형사로서 수백 명을 구했지만 정작 제 어머니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왔잖아. 그걸로 됐어. 엄마. 하지만 만식이한테는 건드리지 마. 괜히 일 커지면 안 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지요. 엄마, 그 사람은 전과자입니다. 가정폭력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사람이에요. 뭐?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제가 조회해봤어요. 2015년, 2018년, 2021년. 모두 동거녀 폭행입니다. 엄마가 4번째 피해자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네. 습관적 가해자입니다. 외로운 여성들을 찾아 접근해서 의존하게 만든 뒤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제대로. 다시는 엄마 곁에 못 오게.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해라. 그날 밤 어머니는 태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 정만식의 폭언, 폭행, 협박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때를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만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밝아지셨습니다. 혹시 이제 안 올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지요.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오후 9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정욱이, 문 열어. 정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흐릿했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야. 괜찮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쾅쾅쾅. 문이 떨릴 정도로 세게 발로 찼습니다. 태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에 젖은 정만식이 서 있었지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누구야? 정만식이 태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옥 씨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들. 아, 그 형사. 비켜. 정만식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태수가 막아섰지요. 취하셨으니 돌아가시죠. 뭐, 내가 감히. 정만식이 태수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비켜. 정욱이 어디 있어? 뒤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만식 씨, 오늘은 그만 가세요. 가? 내가 왜 가? 넌 내 말 들어야 돼. 정만식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지요. 그 순간 태수가 정만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뭐? 이 자식이. 정만식이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지금 술 취해서 주거 침입하고 계십니다. 주거 침입? 웃기고 있네. 나 여기 맨날 오는데? 초대받지 않고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정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그 순간 정만식이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욱이, 이 자식 좀 어떻게 해? 어머니의 손목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지요. 그 순간 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 안에서 20년간 참아왔던 뭔가가 말입니다. 손 떼라고 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만식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형사 시절 배운 제압 기술이었지요. 으악! 정만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정만식 씨,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어깨를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거침입죄, 폭행죄, 협박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내가 언제? 제 어머니 손목 잡아당긴 것, 그리고 지난번에 어머니 폭행한 것도 다 증거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지요. 정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가정폭력 전과 3회 상습범입니다. 이번엔 집행유예 안 나옵니다. 잠깐. 오해야. 정욱이 말 좀 해봐. 정만식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요. 이제 그만하세요. 지긋지긋합니다. 뭐? 정욱이. 그때 이웃집 아저씨가 우산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112에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폭행범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여기 피의자입니다. 주거침입, 폭행, 협박. 순경 2명이 정만식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아니야. 오해라고. 나 억울해.
정만식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정만식. 빗속에서 고함치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지요. 끝났어. 정말 끝난 거야? 네, 엄마. 이제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서 말이지요. 태수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20년 형사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한 체포였습니다. 범인을 잡은 게 아니라 제 어머니를 구한 겁니다. 다음 날 태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정만식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 선배님, 증거가 확실합니다. CCTV 영상의 전과 기록까지. 이번엔 실형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어머님 잘 보호하셨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손목과 팔의 상처를 진단받았지요. 타박상과 멍,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로 보입니다. 진단서 떼드릴게요.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2주 진단.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지요.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아십니까? 네. 피해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정만식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 어머니의 턱을 움켜잡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법정이 조용해졌지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5년, 2018년, 2021년.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판사가 정만식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만식은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태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태수는 방청석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판사님, 저는 20년간 서울 강력계에서 형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고 범죄자들을 잡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지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머니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법이 어머니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검사가 최후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찾아 접근하고 의존하게 만든 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합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최후 진술이 끝나고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만식, 상습 가정폭력, 주거침입, 폭행, 협박.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만식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태수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닙니다, 엄마. 제가 늦었어요. 아니야. 내가 구해줬어. 넌 정말 좋은 형사였어. 형사가 아닙니다, 엄마. 저는 그냥 아들입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지요. 이제 진짜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긴팔 옷 대신 반팔을 입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의 멍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오셨습니다. 태수야,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좋아요, 엄마. 동네 뒷산 공원으로 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오후였지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태수야,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으셨지요. 손목에는 아직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손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내가 다시 내 손 잡아줬잖아.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유치원 갈 때 잡았던 그 손, 초등학교 입학식 때 잡았던 그 손, 그 손을 다시 잡고 있었지요. 엄마, 저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아니, 그냥 여기 살게요. 그래도 되겠니? 형사 그만뒀잖아요. 이제 제 일은 엄마 곁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요. 공원 벤치에 앉은 모자, 손을 꼭 잡은 채, 태수야,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자랑스럽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20년 동안 형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을 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어머니가 태수의 손을 꼭 쥐셨지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정의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 제 어머니. 어머니가 웃으셨지요. 고맙다, 아들아. 햇살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태수도 함께니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꼭 도와주세요. 치맥은 폭력을 키웁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형사의 본능보다 강한 건 아들의 사랑이었습니다.